안녕하십니까, 정주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보합세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전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. 어제 특이한 부분들은 테슬라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, 어제 테슬라가 장중에 좀 상승을 해주는 6%대에 좀 상승을 했어요.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동차 가격을 좀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. 1000불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었고요. 그러면서 업황에 대한 개선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습니다. 근데 시장에 있어서는 많이 빠졌죠.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요 자리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지를 할 줄 알았었거든요. 근데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. 그래서 요 추세대의 하단 자리대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 이제 이탈대에 있던 저점 자리대까지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요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저항 자리대를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애플 같은 경우도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어요. 21선에 있어서의 저항을 좀 받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 일단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결국은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일단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미리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주면서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FOMC에 대한 부분들 이걸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금리 인상이 올해 들어서 3번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번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전해지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원자재 가격, 특히나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, 이게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. 물가가 지금 제대로 잡히진 않는다라는 거, 요게 가장 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. 이걸로 인해서 다시 매파적으로는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을까,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는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미국 시장의 전날의 흐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선반영이 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거기다가 시장에 있어서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국채 금리도 다시 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고점 자리 때까지 다시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거, 이게 조금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원달러 환율,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치고 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이게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비우호적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코스닥 시장이나 어제 양시장 모두 좀 괜찮았었어요. 어제 전고점권역까지 다시 올라가 주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들이죠. 코스닥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코스피를 좀 보게 된다라면 14일 날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좀 눌렸어요. 일단 저는 어제 내심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의 모습을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21선을 좀 지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 좀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FOMC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요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이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점을 좀 참고를 하고 시장을 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목표치는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목표치는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
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전략으로 좀 봐도 좋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 장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종목 장세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쌍두마차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?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밸류업이었어요.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밸류업 쪽, 지난주부터 밸류업 쪽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. 일단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요 밸류업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시장에 있어서 지수가 출렁거린다라고 해서 크게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좀 시작이 됐죠.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웹콘이에요. 웹콘도 일단 다음 주에 개최가 되죠. 여기에 따른 이슈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일단 반등을 하고 있죠. 리튬 가격이. 거기에다가 일단 업황에 대한 개선,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. 테슬라 쪽에서.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이 여전히 2차 전지 쪽에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은 이들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냐,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, 아니면 바로 올라가느냐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선물도 계속 매수가 나왔다 막판에 매도로 좀 전환됐어요. 거래소 매도가 일부 좀 나왔었고요. 코스닥이 어제 1,900억 가까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연속성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21선을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량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상승 추세를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되겠죠. 이런 구간을 하는 게 아니겠고 21선이 돌아서고 우상향을 할 때 이런 구간대에 집중하겠죠. 이런 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대응이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리스크가 좀 있겠죠.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건 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소재 쪽에 있어서는 뭐 동진세미킴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를 봐도 올라가지 못했잖아요. 다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가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었으나 원익 IPS는 빠지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.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대를 지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확실하게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.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얼추 추세를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박스권에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.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 리포트가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.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다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좀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, 2차 전지 요런 쪽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밸류업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아마 이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좀 눌림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. 그걸 좀 감안을 하고 요거를
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. 저는 밸류업 쪽은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얘네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오히려 얘네들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눌림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.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가급적이면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.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는 크게 문제가 좀 되지는 않았어요. 만약에 21선이 깨진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FOMC에 있어서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온다거나 하게 된다라면 뭐 한번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는지를 좀 봐보세요. 계속 1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FOMC가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요 저점 자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요 구간도 매수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.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하이닉스는 좀 제법 올라갔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같은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, LG엔솔 같은 경우도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. 좀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여전히 LG엔솔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, 셀 쪽에 있어서는 삼성 SDI가 좀 대장이에요. 삼성 SDI가 대장이니까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종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들 걱정하지 말고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영상을 가급적이면 매일 올려드립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